정치와 입법의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실의 편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는 동안 사람들은 저에게 하나씩 희망과 기대의 끈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바람들이 눈송이처럼 전달되었는데 지금은 하나하나가 뭉쳐 커다란 눈덩이가 되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일관되었습니다. 자신들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그 기대를 충족하는데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출발을 결심하면서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초심일지 다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초심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첫째, 정치를 통해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모두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저는 소외된 이웃, 아픔을 겪고 있는 보통의 국민들의 편에 서고 그들의 희망을 함께 실현하겠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땀을 흘리겠습니다. 셋째, 부패와 부정은 반드시 처벌받고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시대 정신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런 초심을 유지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일조하고 새로운 정의를 설계하며 무엇보다 검찰개혁의 완성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남국 변호사는 이제 젊은 변호사에서 30대 정치인의 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사무총장님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 많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많은 분들께도 역시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는 오늘까지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치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많은 분들의 격려와 조언에 힘입어서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민주당과 작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12년 여름이었습니다. 외부 법률지원단 조찬 첫 회의였는데요. 당일 회의 자료를 다음날 학교에 마치 시험이 있는 것처럼 읽고 또 읽고 정말 수십 번 외우고 심지어는 여러 참고 자료까지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거의 1시간도 자지 못하고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침 8시 회의 참석에 문도 열지 않는 새벽 6시에 당사를 찾아서 당시 회의 준비를 하던 직원분과 함께 책상을 나누고 복사를 하면서 그날 아침 조찬 회의를 준비했었습니다. 이날 함께 회의를 준비했던 형님이 훗날 남구가 혹시 정말 나중에 정치를 하게 된다면 그때 꼭두 새벽에 나와서 함께 책상을 나누며 회의를 준비했던 그 마음을 잊지 말아달라고 저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너무나 긴장해서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정말 철저히 회의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외우고 또 외우고 공부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작은 일 하나라도 도와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책상을 나르던 그 마음, 저는 그때 그 초심의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저를 어떻게 소개하고 어떤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여러분들께,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앞서 먼저 우리 당으로 영입된 인재분들이나 입당식에 소개된 분들과는 정말 비교될 정도로 특별한 것 하나 없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욱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할 각오입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싶은 분야는 검찰개혁만이 아닙니다. 청년 정치인이기 때문에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요.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역시 먹고 사는 문제, 인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기자님들께서도 아마 그런 경험 하셨을 것 같은데요. 대학 청년 시절에 언론고시 합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자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막상 기자가 되고 나니까 더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변호사가 되고자 공부를 했을 때는 변호사만 되면 정말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되고 나서 실제 일을 해보고 저축해보고 돈을 모아보니까 서울에서 월세 탈출하는 데만도 정말 몇 년이 걸렸습니다. 모든 청년이 겪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저보다 더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과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실행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 민생과 관련된 문제 이런 운동에 함께 있었습니다. 정책 하나가 우리 삶을 얼마나 바꿔놓는지 어떻게 바꿔놓는지를 실감했습니다. 민생을 고민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백의 이론보다 천의 웅변보다 만의 회의보다 풀안진 되어다가 쇠죽 쏘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정말 바로 일꾼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소에 쇠죽 주어진 일꾼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자들, 제 후배들에게 꼰대가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멍청하고 제일 부족하고 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냥 그러는 척, 겸손한 척 하지 말고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행동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 스스로도 매 순간 이 말을 떠올리면서 제 자신을 다잡는 말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매일 이 말을 되새기며 이 겸손함을 잃지 않고 낮은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정말 쉽게 편하게 찾고 전화할 수 있는 그런 동네 청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네 청년이 되어서 정말 사회적 약자, 어려우신 분들은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거나 이야기하거나 호소하거나 이러기가 어려운데 그러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네 청년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들 신뢰하지 못하고 정말 멀리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 없어지도록 정치의 문턱을 낮추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정치를 위해서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평범한 청년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의견과 조언, 격려, 그리고 때로는 질책도 필요로 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경청하면서 더욱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정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 그리고 성실히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낮은 자세로 국민 모두와 함께 현장에서 경청하는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에는 김용민 변호사와 연수원 동기인 두 분의 의원이 계신데요. 박주민 최고위원하고 이재정 대변인 두 분이십니다. 두 분을 다 모시기는 그렇고 박주민 최고위원이 법률가 출신 젊은 정치인으로서 한 발짝 앞서서 걸어오셨는데 환영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사전에 예고도 없이 두 분 다 제가 잘 아는 변호사님입니다. 변호사 시절부터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사회를 보다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당에 들어오면은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헌법 개혁을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활약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특히 또 두 분 다 젊으시기 때문에 당을 또 젊게 만드는 데도 크게 일조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선거 때 잘하셔서 당에서 꼭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질문은 밖에서 두 분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리는 포즈가 필요하십니까? 두 분만? 밖에서. 예, 감사합니다. 지역구를 정하거나 요구해 둔 것이고요. 당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저는 남양주 병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당의 승리를 위해서 당이 결정해 주신 데 따르도록 당이 승리를 지키잖아요. 이것은 먼저 정책적인 일목에서 메모를 발휘하고 싶다는 무조건 발휘하고 싶다는 생각이 검찰이 있습니다. 당장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긴 했지만 그건 검찰개혁의 과도기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검찰개혁이 완성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찰개혁과 국정개혁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수사권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여야 되는 그런 개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번에 공급장 기공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피의 사실 공표의 문제도 있기도 하고 이 고인이 공소장을 받아보기 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다라는 것들은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매우 큰 장애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고착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삼성이나 미디어 범죄 수사도 사전에 공개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피고인이 공소장을 받아보기 전에 공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고인이 그렇습니다. 삼성 보수지 점사라는. 꼭 그렇진 않죠. 모든 피고인이 동일하게 권리를 보장받아요.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와 그다음에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그리고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헌법상 기본권이 충돌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기본권,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두 기본권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일률적으로 무조건 공개를 하지 않아야 된다, 공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 부분을 제한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지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공소장을 그냥 여과 없이 그대로 그것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과연 옳은 것인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기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게 이런 어떤 선거 범죄라든가 여권과 관련되어 있는 범죄만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공소장 자체를 제한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아예 비공개를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 공소장에 필요한 여러 공소사실 범죄와 관련된 요지를 전부 다 법무부에서 국회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또 최소한 보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돌하는 그 기본권을 조화롭게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아나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것은 법에 의해서 제한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피의사실을 공개하는 경우들이 법이 아니라 사회 규정들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법 체계가 맞지 않아서 피의사실 공표 자체를 공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들을 법률로 끌어올려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영수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논의들은 나중에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결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법률 형사소송법 개정하는 그런 걸 법률로서 피의사실 공표에 되는 걸 조항을 예외조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같은 걸 관련해서. 이제 형법이죠. 형법에 들어있어서 형법 개정안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관련된 사안에 대한 이제 얘기 조금 줄이고 다른 집 없이
보시면 실은 지금 대표님 일정